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 마감에도 아시아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하지 말란 법이 없죠. 미국이 하락했는데 왜 아시아가 상승하냐? 뭐 그런 의문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올랐으면 올랐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고. 요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강할 만한 이유가 있긴 해요. 요즘 그죠? 뭐 전염병 그 봉쇄 완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시장이 약간 좀 다른 시각, 뭐 이제 긴축 이슈 말고 다른 걸 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완화 정책, 경기 부양책 이런 걸 쓰고 있는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중국 증시가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일본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 한동안 좀 많이 빠졌었다가 얘는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죠, 이번 주에. 예.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반등,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중국도 일단 반등 중입니다. 어쨌든 반등이긴 반등인데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한국, 일본은 많이 빠졌다 반등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오를 만한 이슈가 있어서 조금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다 같이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똑같죠. 지금 세계 증시가 답답한 거는 아무래도 큰형님이 비실비실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죠? 나스닥이 제일 문제죠. 나스닥. 미국 증시가 문제입니다. 요즘에. 미국이 좀 빨리 강해야 되는데 미국이 가장 약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특히 약한 게 가장 문제죠. 대장인데 애플이 이번 주 새해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렸고, 나스닥은 이제 애플이 죽은 걸 보고 아 나도 따라 죽어야 되나 이러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저점 테스트를 우리는 조마조마하게 일주일째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좀 다소 깝깝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 이렇게 오늘 상승 출발 예정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깝깝한 모습이긴 하죠. 이 독일 증시인데 여길 넘어가야 됩니다. 빨리 전고점 자리, 여기가 매물대죠. 여기가 매물대인데 여기를 이제 넘어가야지 이제 뭐 추가로 상승을 한다 어쩐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넘어가지 못한 상태라서 좀 답답하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1월 4일날 급등해놓고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어제 하루 쉬고, 여기엔 이제 뭐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긴축 우려도 좀 끼어 있을 거고, 하락 마감한 데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넘어갈 거냐 말 거냐, 여기를 이 자리 넘어갈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오늘 밤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독일에서 지표가 나왔는데 경제 지표들이 확실히 안 좋긴 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좀 안 좋습니다. 아, 경기 침체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괜찮으면서 물가 지표가 좀 안 좋았으면, 물가 지표가 하락을 했으면 아, 그래도 경제는 멀쩡한데 그 경제는 연착륙을 하면서 인플레가 잡히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뭐 각종 PMI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안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물가 지표도 크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냐, 이거 경기 침체 때문에 물가가 어거지로 잡히고 있는 거 아니냐, 마지못해 잡혀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그 와중에도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 9월 말부터 해서 지금 뭐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독일 맨날 지금 지표도 안 좋고 유럽 비실비실 하대는데 왜 자꾸 2달 동안 막 3달 동안 증시가 오르냐, 이거 말이 안 된다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반영이란 개념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미 1년 동안 빠졌다. 예, 독일 증시 이미 1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어떤 경기 침체 우려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녹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을 좀 빨리빨리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선반영이란 개념 이거 빨리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 선반영이라는 게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 주식을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남한테 비싸게 팔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너무 싸면은 더 이상 싸지기 어렵고 너무 비싸면은 더 이상 비싸지기 어려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선반영을 이게 예, 그 사실 이런 게 선반영이죠. 그죠? 너무 많이 빠지니까 더 이상 이제 아래쪽으로 보내는데 메리트가 없다. 올라간다. 예, 너무 많이 오르면 더 이상 올리기 힘드니까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이게 뭐 선반영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요렇게라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략적인 지표 하나 쳐다봤고, 그래서 독일은 뭐 좀 전에 봤다시피 전고점 자리를 놓고 오늘 밤에 이제 치열하게 싸울 거고, 오늘 밤에는 이제 그 치열한 싸움을 구경하는 데 있어서 관전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유로존 물가지표들 오늘 밤에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유로존 물가지표, 유로존 소매 판매지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다리던 미국의 고용지표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됩니다. 어제 나온 거는 맛배기, 오늘은 이제 진짜 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쳐다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 잘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에 좀 가려서 좀 덜 주목받을 수도 있는데 ISM 논 매뉴팩처링 PMI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MI 그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중요한 뭐 산업 지표죠. 이런 것들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특징적인 거는 유로존 물가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물가가 좀 꺾이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이번 주 특징적인 점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 예상을 대략적으로 해보자면 유로존 물가 지표는 이 예상치도 하회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어제 봤던 그 미국 고용 지표들을 보면 오늘 고용 지표들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이런 요인들 어떻게 봐야 된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달러 강세의 요인일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유로존이 물가가 떨어지면은 유로존이 매파적으로 가야 될 이유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그렇게 되면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예 이제 굿 이즈 배드의 시대가 끝났나라고 싶어갖고 어젯밤에 잘 보니까 여전히 어젯밤에 굿 이즈 배드였습니다. 그죠? 오늘 밤에도 굿 이즈 배드의 관점 충분히 적용될 수 있겠죠. 어제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 달러가 강세로, 만약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지표 좋으면 긴축을 더 많이 한다라는 공포, 뭐 뻔한 재료지만 자꾸 거기에 시장이 반응을 해주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뻔한 재료가 아닌가 이러면서 봐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 점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는 좀 해봤고요.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일단 오늘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네요, 그죠? 일단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만 뭐 일단 꼬리가 좀 달렸으니까 위쪽에 어딘가 저항을 좀 의식하긴 했나 보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 뭐 중요한 저항까지 오고 이런 건 아니라 제가 뭐 딱히 이야기할 건 없고 그만큼 중국이 강하다, 요즘에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계속 강세입니다. 딱히 뭐 어떤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기미는 안 보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요즘 강하겠죠. 그냥 뭐 모양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뭐 반등 올라오고 있는, 자연적으로 그냥 반등 올라오고 있는 그 정도 그림, 그게 이제 오늘이었던 거고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이제 볼 건데, 참고로 이게 아시아에서 낙폭이 아시아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올랐죠.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거의 지금 세계 증시에서 뭐 거의 뭐 탑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요. 가만 보시면요. 근데 이게 뭐 한국이 좋아서 올랐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한국 증시가 요즘 변동성이 확대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연말에 모두 다 쉴 때 지 혼자 장사해가지고 물 말아 먹더니만, 지 혼자 개장해서 연말에 혼자 대폭락 하더니만 아무 이유 없이 대폭락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급등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이유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를 그 특별한 뭐 상승의 이유, 급등의 이유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서 그렇다로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국 증시 보면서 좀 든 생각이, 조금 코스피는 조금 좀 너무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가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더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물론 이거 아직 코스피 더 올라가겠다는 그림이고, 뭐 저항이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 뭐 저항 의식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고, 다만 이제 오늘 조금 좀 과하게 움직이고 있다 뭐 이 정도 생각 정도는 듭니다. 상승 에너지가 좀 소진되고 있군, 이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5일선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5일선 아래쪽으로 2%, 오늘은 5일선 위쪽으로 2% 해가지고 일단은 그죠? 딱딱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반등에 대한 그런 모습은 보여줬는데, 이게 근데 오랜 하락 추세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면은 일단은 근데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뭐 상승 마감을 해서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긴 봐주는데 오늘 조금 좀 과하긴 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좀 과하게 상승을 하면서 어디다 중요한 저항을 또 테스트했습니다. 중요한 저항 자리가 어디냐면 일단 305 정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 보시면 지난 5일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거래일 동안 쭈루시 봉들을 세워놨죠. 이 자리가 어떤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저항 테스트 하나 했다. 여기 어딘가가 또 저항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오늘 이제 뭐 풋옵션들이 오늘 좀 이제 많이 죽었는데, 이 만기가 이제 가까워오다 보니까, 그죠? 예.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인데, 이 만기 가까워오다 보니까 옵션들이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297 이런 거는 이미 뭐 거의 죽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뭐 그나마 좀 덜 죽은 친구가, 제가 봤을 때 뭐 300 풋옵션 이런 친구들은 그나마 좀 가망성이 있는, 다시 살아날 그나마 아직 뭐 숨은 붙어 있는 그 정도의 옵션이 된 것 같은, 그런 풋옵션이 된 것 같은데, 완전히 죽은 거 아니고 숨은 붙어 있는 어떤 다시 한번 반등이나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이제 300 풋옵션이 된 것 같은데, 이거 기준으로 좀 보자면은 일단 중요한 박스권이고 뭐고 다 붕괴시켰죠, 그죠? 다 붕괴시킨 상황이고, 그렇지만 뭐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직 너무 외가로 간 것들 말고, 이런 것들 말고 뭐 이런 친구들 300 풋옵션 정도는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뭔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여력은 있다고요.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2, 3거래일 동안 한국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다소 좀 단기 오버슈팅 뭐 이 정도 냄새나게까지 좀 많이 오르긴 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풋옵션들이 지금 보시면 대부분 반토막에서 뭐 60% 정도까지 났는데, 뭐 근외가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 났는데, 이 정도 시세가 지금 몇 번째, 지금 이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본 것 같죠. 이번 주에요. 그 정도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죽이긴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당장 반등을 뭐 기대해 볼 수는 없지만은, 일단 근데 완전히 여기서 풋옵션 죽었다라고 선언하기도 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풋옵션 아직 뭐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물론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많이 단기적으로 좀 죽였으면은 충분히 반등이라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요 정도 이야기.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풋옵션이 반등한다, 선물이 꺾인다, 코스피가 다시 하락한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오늘 하는 짓이 조금 과하게 오버슈팅 끼가 있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기회를 잘 노려봐야지, 이 정도 생각만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를 뭐 코스피 이야기 좀 해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940이란 자리가 어떤 전저점에 해당하는 자리로서, 그죠? 전저점에 해당하는 자리로서 계속해서 그냥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쯤 됐으면 이제 기술적인 모습은 굉장히 일단 긍정적입니다. 야, 940 지지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강하게 오늘 상승하는 모습 나와서 일단 뭐 반등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자고요. 이 코스닥은 지금 강한데요. 중요한 건 근데 애플하고 나스닥이 계속해서 약하다는 게,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코스닥은 일단 뭐 괜찮아 보이네요.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방 경직성은 만들어놨다. 940이라는 자리에서 5거래일째 해놨으면은 사실상 그러면 쌍바닥 만들고 한 번쯤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하락 추세를 극복을 할지 어쩔지는, 그죠? 일단 근데 940 지금 테스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사실이라고요. 그건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죠? 940 계속 하락 추세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를 극복한다, 좀 다소 좀 어려운 생각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일단 지금은 반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이 정도 모습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 환율이죠. 환율 같은 것들 보시면 이래요. 아직까지 뭐 1268에서 한 70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째 버티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지금 당장 뭐 할 말은 없고, 한국 증시는 반등세 매도 전략, 원달러 환율 이거 반등하는지 여부 잘 지켜보자, 뭐 이 정도 이야기. 오늘 밤에 뭐죠? 오늘 밤에 그 미국 고용지표 있는 거 잘 지켜보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특별히 뭐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해 드릴 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시장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 증시 오늘 밤에 기술적으로 뭐 하는 날이죠? 오늘 밤에 여기 그 미국 S&P가 답답하게 계속 박스권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 붕괴시킬지 여부 오늘 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전저점 테스트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몇 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쯤 됐으면 오늘 밤에 이거 아래쪽으로 붕괴되는 게 맞습니다. 아래쪽으로 계속 가주는 게 맞는데, 뭐 고용지표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전저점 테스트하고 있다. 나스닥은 약해서 죽으려 그러는데, 코스닥은 여기서 6거래일, 7거래일 동안 지금 지 혼자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나스닥과 코스닥이 모양이 서로 좀 다르긴 다릅니다. 위치는 같지만 모양이, 최근에 하는 행동이 좀 다르죠. 누가 오르려나 우린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거는 할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지표들 신경 쓰자,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여기쯤에서 그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벌써 금요일이네요. 즐거운 주말들 잘 보내시고, 그러면은 저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